안녕하세요. 가람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기계적 시험법 중에서 비틀림 시험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비틀림 시험은 5년간 6문항 정도 나왔습니다. 출제율은 한 54% 정도 뭐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 하는 그런 출제율인데요. 이 부분 또한 그렇게 어렵게 나오진 않습니다. 뭐 비틀림을 계산한다든가 뭐 이제 여러 가지 해석을 한다든가 그런 문제가 나오는 게 아니라 비틀림의 개요라든가 원리 아니면 방법에 대해서 간략히 묻는 그런 문제가 주로 출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렵지 않으니까 같이 한번 간단히 보고 이쪽 부분의 문제 반드시 출제되면은 잡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비틀림 시험의 개요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틀림 시험은 한쪽을 고정하죠. 시험편의 한쪽을 고정하고 다른 쪽을 어떤 하중을 주나요? 그쵸? 회전을 시켜서 비틀림 모멘트를 가해주고 이 비틀림에 대한 이제 재료의 강성계수와 전단 변형력을 측정하는 시험 방법입니다. 자, 한쪽은 고정하고 한쪽은 비틀어줘서 모멘트에 의한 이제 저항력을 이제 측정하는 게 비틀림 시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시험의 원리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비틀림 시험편의 한쪽을 고정하고 다른 쪽을 모멘트를 가해서 전단 저항력으로 구하는 시험이 이제 비틀림 시험이라고 했고요. 비틀림 모멘트를 가했을 때 시험편의 범위는 시험편의 변이는 비틀림 각으로 나타낸다. 그리고 비틀림 모멘트, 비틀림 각의 관계 곡선에 의해서 강성계수, 비틀림 상부 및 항복점이 나오고요. 또 파단 개수, 비틀림 파단 강도, 이런 기계적 성질을 구하는 게 비틀림 시험의 의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비틀림 시험은 보통 관 형상의 시험편이 주로 사용이 됩니다. 자, 이런 공식들이 있습니다. 전단 응력과 전단 병역률 공식이 있는데 기능사 수준에선 이 공식을 활용하는 그런 문제가 출제되는 정도 난이도는 나오지 않고요. 주로 비틀림 시험에 의해서 어떠한 데이터들, 어떠한 수치들을 얻을 수 있는지, 또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한쪽을 고정하고 다른 한쪽을 회전시키는 이런 방법으로 시험이 이루어진다. 이런 수준에서 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저 공식은 이제 그 기능사에서는 참고적으로 알아만 두시고요. 다음으로 비틀림 시험 측정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틀림 시험은 한쪽 단을 고정하고 다른 단에 비틀림 모멘트를 작용하죠. 근데 이게 중심선과 시험기의 중심선이 일치되지 않으면은 이게 비틀림이 아니라 굽힘이 일어나죠. 밴딩이 일어납니다. 밴딩. 그렇기 때문에 정확성이 떨어지니까 주의해야 될 점이 중심선과 시험기의 중심선, 시험편의 중심과 시험기의 중심이 일치되어야 된다라는 점 이제 염두하시고요. 비틀림 시험기와 시험편은 펜듈럼식, 탄성식, 레버식 이런 이제 방식이 있고 비틀림 시험기 측정 방법에는 이런 식이 있고 비틀림 시험기는 펜듈럼, 암슬러, 아베리형, 미시간형 이런 이제 형태가 있는데 잘 나오는 그런 항목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알아만 두시고요. 자, 비틀림 시험편 대략적으로 이렇게 생겼습니다. 보통 선제에 시험편이 사용되며 고정하기 쉽게 한쪽 양단을 시험 부분보다 굵게 만들죠. 이제 고정하기 유의하게 여기를 만들고 이런 식으로 제작하는 게 이제 비틀림 시험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와이어의 비틀림 시험편. 와이어는 또 비틀림 시험하는 방법이 조금 틀리죠. 가느다란 와이어의 비틀림 시험은 모멘트로서 규정되지 않으므로 비틀림 회전 시험을 하여 비틀림 파괴 회전수로 표시한다. 와이어는 이제 모멘트보다는 회전 시험을 해서 얼마 정도 비틀었을 때 얼마 정도 몇 회 정도 비틀었을 때 파괴가 되는지 이제 시험을 통해서 비틀림 파괴 회전수로 표시를 하고요. 비틀림 시험기와 비틀림 회전 측정에서 표점거리가 좀 중요하죠. 시험 지름의 100배, 또 지름에 따라서 50배, 200배로 하기도 합니다. 표점거리라고 하면 이제
인장시험에서도 나왔던 거죠. 시험체, 시험의 데이터 대상이 되는 이 부분을 표점거리라고 하죠. 그래서 흔히 지름의 100배, 50배, 200배, 뭐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시험편에 제작이 되고 합니다. 규격에 따라서 이루어지죠. 실제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문제 아까 이제 이번 시간 초반에 선생님 말했다시피 그렇게 어렵게 출제되지는 않습니다. 간략하게 뭐 정의나 의, 주의점 이 정도가 출제되고 있어요.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단 응력과 전단 변형률을 구하여 강도를 계산할 수 있는 방법. 그쵸. 비틀림 시험입니다. 비틀림 시험은 이게 반대로 나와요. 비틀림 시험으로 구할 수 있는 것은 로 이렇게 나오기도 합니다. 비틀림 시험은 시험편을 고정하고 이런 방법으로서 뭐를 알 수 있다고 했죠? 재료에 대한 강성계수, 전단 변형, 비틀림 강도 이런 것들을 측정하는 게 비틀림 시험입니다. 그래서 꼭 알아야 될 거. 비틀림 시험의 정의, 시험의 방법을 알아야 되고요. 일단 방법을 알아야 될 필요가 있고 이 방법을 통해서 나오는 데이터 어떤 걸 알 수 있나 이런 것들 그리고 어떤 하중을 가해주나 어떤 하중이라고 했죠? 네, 비틀림 모멘트라고 했죠? 이 부분 알면은 쉽게 이게 서로 돌아가면서 나옵니다. 이걸 이제 비틀림 시험이라는 조건을 주고 얘를 물어본다든지 아니면 얘를 주고 이걸 알 수 있는 시험은 해서 답은 비틀림 시험 이렇게 나온다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반드시 방법, 하중, 데이터 이런 것들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비틀림 시험 시 주의사항 중 틀린 것은 아까 주의사항 하나 있었죠. 위에 뭐가 있었죠? 네, 맞아요. 시험편의 중심과 그리고 시험기의 중심이 일치가 돼야 된댔죠. 일치. 응? 일치가 돼야 된다고 했습니다. 일치. 왜 그러냐? 일치가 되지 않으면 뭐가 생겨요? 일치가 안 된다. 그러면은 굽힘이 생긴다고 했죠. 밴딩. 그렇기 때문에 요 점을 좀 주의해야 될 필요가 있죠. 한번 요 문제상에서는 뭐가 틀린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편이 잘 미끄러지도록 해야 된다. 비틀림 시험 하는데 시험편이 막 미끄러지면 되나요? 그쵸? 그럼 정확한 실험을 할 수 없죠. 답 나왔네요. 이건 아니죠. 그래서 1번이 정답입니다. 다른 보기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시험편에 충격적인 하중이 걸리지 않도록 해야 된다. 그쵸? 이거는 충격적인 하중이 걸려서 뭔가 동하중이 걸리면은 이제 데이터로서 비틀림 시험의 데이터로서 정확한 값을 나타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거 맞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편의 중심선과 시험기의 중심선이 일치하도록 해야 된다. 그쵸? 아까 한 말이죠. 일치하지만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 했죠? 그쵸? 굽힘, 밴딩이 생기죠. 시험기를 작동할 때 적은 힘에서부터 천천히 하중을 가한다. 이것도 맞는 말입니다. 시험편에 급격하게 하중을 가하는 게 아니라 적은 힘에서부터 천천히 하중을 가해서 최대한 충격적인 하중이 가해지지 않게 이루어지는 게 비틀림 시험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간단하게 비틀림 시험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해봤습니다. 비틀림 시험 정의 방법 그리고 이 비틀림 시험을 통해서 나오는 데이터가 어떤 것들인지 알면은 그거에 대한 개괄적인 문제 맞출 수 있고요. 또 주의사항이 이제 가끔가다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비틀림 시험의 주의사항 요 부분 좀 중요하게 알고 있으면은 이 비틀림 시험 그렇게 출제가 자주 되는 문제는 아니지만 쉽게 나오니까 무조건 맞출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가람쌤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피로 시험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